자, 이제 시작합시다. 자, 우리 뭐 하고 있죠? 자, 이거 뭐예요?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해요? 전자기 유도라고 하죠. 자, 전자기 유도. 자, 전자기 유도. 자, 누구죠? 패러데이. 자,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자, 결론이 뭐였죠? 뭐는? 이렇게 하면 많이. 결론이 뭐냐고, 유도 기전력. 아무도 복습을 안 했네, 그죠? 자, 유도 기전력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고, 자, 얘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BS라고 할 수 있다. 뭐 끄덕끄덕 뭐 다 아는 얘기야? 자, 해봐. 설명해봐. 이 식이 뭘 의미해? S. 뭐라고? S. 코일. 코일 가문 S N. 또 이거 뭐야?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시간? 단위 시간이죠. 1초당. 1초당. 이게 뭐야? 파이가. 전류. 자, 자속이라는 겁니다. 자속. 파이. 단위는 웨버입니다. 자속이라고 보고 자기력선의 개수를 의미해요. 책에 자기력선 다발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속. 자, B가 자기장이죠. 자기장의 세기. 자, 자기장의 세기 B입니다. 단위가 테슬라. 그죠? 자, 얘가 요렇게 넘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자, 자기장의 세기 B는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자속의 개수기 때문에, 그죠? B는 S분의 파이니까 파이 대신 BS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되죠? 자, 그래서 전자기 유도 어떻게 하면 전류가 발생하느냐? 어떻게 하면 전류가 발생하느냐? 자석이 세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빠른 속도로 자석이 움직이면, 코일의 가문 횟수가 증가하면, 이게 의미하는 바다 이거죠, 그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는 뭐라 그래요? 마이너스는 뭐죠? 방향이 어떻다? 방향이 어떻다? 반대. 뭐의 반대야?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자속의 변화의 반대 방향. 많아지면 적어지게끔, 적어지면 많아지게끔. 이게 마이너스예요. 자,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렌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렌치의 법칙. 렌치라는 과학자가 한 거예요. 렌치의 법칙. 오케이. 됐어요. 집중하라고. 집중해서 잘 적으세요. 잘 적으세요. 따라만 적지 마시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하나 생명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 적으면 의미 없어요. 됐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할게요. 자, 코일이 있어요. 자, 자석 N극을 가까이 하면 N극에서 자기력선이 나오니까 아래 방향의 자기력선이 증가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아래 방향의 자기력선이 증가했다. 그러면 상쇄시켜야 돼, 그죠? 위로 자기력선이 생기끔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한다. 됐죠? 자, 그래요. 그러면 위로 자기력선이 생기니까 위쪽이 N극이고 아래쪽이 S극이 전자석처럼 작동한다, 그지? 그래서 청력이 발생해요. 두 번째, N극을 멀리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래 방향의 자기력선이 감소한다. 감소하면 어떻게 해야 돼? 증가시켜야 돼, 그지? 그러면 아래로 자기력선이 생기게끔 전류를 유도한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반대로, 그죠? 이게 반대로 된다. 자, 그럼 위쪽이 S극이고 아래쪽이 N극인 전자석처럼 되니까 멀어지면 땡긴다, 그죠? 멀어지면 땡긴다. 다음 볼게요. 자, S극. 자석이 있으면 S극 쪽으로 자기력선이 들어가죠. 자, S극을 가까이 해. 그럼 어떻게? 윗방의 자기력선의 개수가 증가한다, 그죠? 윗방의 자기력선의 개수가 증가하면 아래로 자기력선이 생기게끔 전류가 유도된다. 오케이?
그럼 위쪽이 S극이고 아래쪽이 N극인 전자석처럼 되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밀어낸다. 청량. 가까워지면 청량. 그죠? 오케이. 자, S극을 멀리해. 그러면 윗방의 자기로서의 개수가 감소한단 말이야. 윗방의 자기로서의 개수가 감소하면 위로 자기로서 생기게끔 전류가 유도된다. 그 전류가 이렇게 유도된다. 그죠? 위쪽에 N극, 아래쪽에 S극이 되니까 얘를 잡아당기는 인력이 발생한다. 예,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발전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발전기,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자. 자, 전기를 만들어내자. 발전기는 뭐를 이용했어요? 전자기 유도. 방금 배운 거를 이용해서 자, 돌려야 돼요. 누군가 이걸 돌려야 돼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입니다. 얘를 발전기라고 해요. 발전기. 자, 볼게요. 자, 뭐가 중요해요? 이 코일 내부로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해요. 자, 뭐가 중요하다고? 코일 내부를 지나가는 코일 내부의 자기력선의 변화가 중요해요. 자, 자기력선의 변화 때문에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렇죠? 코일 내부, 코일, 요거 사각형 코일이죠. 코일 내부의 자기력선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수평일 때부터 볼게요. 자, 수평이다가, 자, 자기력선은, 자, N에서 S니까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죠? 내부를 지나가는 게 없어요. 얘랑 자기력선이 수평이면, 그지? 자, 얘가 이렇게 되면, 이 내부를 지나가는 게 뭐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부로 지나가는 게 어떻게 돼? 증가하지. 맞아요? 얘가 이렇게 90도까지 보는 거야.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 90도까지 이 내부를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증가하지. 맞아요? 자, 내부를 지나가는 자기력선, 오른쪽으로 자기력선의 개수가 증가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상쇄시켜야 돼. 그죠? 오른쪽으로 많아졌잖아. 상쇄시켜야 돼. 그러면 왼쪽으로 자기력선 생기게끔 전류가 유도돼야 돼. 자, 그래서 코일의 전류가 어떻게 유도되는 거야? 요렇게 유도되는 거야. 자, 요렇게 전류가 요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전구가 펴진다는 겁니다. 90도까지야. 언제만 가능해? 수평에서, 그죠? 수평에서 요렇게 돌아가서 90도까지는 요렇게 된다는 거야. 90도까지는 요렇게 돼. 요 방향. 90도까지는. 자, 그러면 이제 90도를 넘겨볼게요. 자, 얘가 90도야. 90도. 자, 요렇게 올라가면 90도까지는 오른쪽 방향의 자기력선이 증가지. 그러면 90도를 넘어가면 어떻게 돼? 오른쪽 방향의 자기력선이 감소하잖아, 이번에는. 그치? 90도를 넘어가면 이제 감소해. 자, 감소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증가시켜야 돼. 그치? 자, 오른쪽으로 감소하니까 오른쪽으로 증가시키게끔 전류를 유도하면 자, 자기장, 전류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90도를 넘어서면 어떻게 해요? 전류 방향이 바뀌어요. 자, 90도에서 자, 전류 방향이 바뀌어요. 자, 요렇게 바뀝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흘러요. 됐지? 됐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90도가 아니고 수평일 때, 자, 수평 0도일 때, 0도 바로 이전과 0도 바로 이후에는 0도에서는 전류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얘가 수평일 때, 수평 전후에 전류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수평일 때는 안 바뀐다고. 90도일 때 바뀌잖아. 수평일 때는 안 바뀌어요. 오케이, 수평일 때는 안 바뀌어요. 자, 발전기 원리. 자석 사이에 코일이 회전하면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자, 자기장의 변화죠. 자, 자기장의 시간적 변화. 자, 얘가 유도 전류를 흐른다. 그쵸? 자,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돼요. 볼게요. 자, 0도에서 40도에서 90도. 자, 90도까지는 뭐다? 전류가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요. 자, 90도 회전하는 순간 유도 전류 방향이 바뀐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자, 90도가 되는 순간 유도 전류 방향이 바뀌어요. 자, 그래서 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0도일 때는 자, 요걸 쓰세요. 유도 전류 값이 최대입니다. 자, 0도일 때는 유도 전류 값이 최대값입니다. 최대값입니다. 자, 0도일 때가 언제냐? 자, 얘가 0도예요. 얘가 0도예요. 0도. 자, 얘가 이제 90도가 됐을 때, 90도. 자, 얘가 이제 180도가 됐을 때예요. 그죠? 요렇게. 자, 0도일 때는 전류값이 최대입니다. 그래서 얘를 계속 돌리면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요. 교류가 나타납니다.
자, 교류가 나타납니다. 자, 교류와 직류. 발전기에 생산되는 전류같이 전류와 세기의 방향이 돌리면 계속 변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는 교류 전류입니다. 전류가 왔다 갔다 해요. 전자가 앞뒤로 왔다 갔다 흔들린다는 거야. 전기 에너지 전달되는 거야. 자, 얘를 교류라고 해요. 발전기는. 자, 그러면 뭐가 직류인가요? 자, 우리가 건전지. 자, 건전지 같은 화학 에너지를 이용한 거는 직류입니다. 건전지 꽂으면 그냥 일종으로 일정하게 전류가 흘러요. 오케이. 자, 얘를 교류라고 하고 얘를 직류라고 합니다. 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가 이렇게 해서 90도까지는 어떻게 돼요? 자, 이 면을, 그죠? 코일면, 코일 내부를 지나가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죠, 그죠? 자, 90도가 넘어가는 순간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해요. 자, 그래서 90도인 순간에 바뀌게 된다는 거지, 그지? 오케이? 세졌다 약해졌으니까 방향은 똑같은데 변화가 반대가 됐죠, 그죠? 자, 그래요. 됐습니다. 전자기유도. 자, 발전소의 발전기. 자석 또는 코일. 자, 자석을 회전시켜도 되고 코일을 회전시켜도 되는데, 자, 우리는 실험으로 코일을 회전시켰어요. 자, 근데 어떻게 되면 유도 전류가 세요? 코일을 많이 감으면 세잖아. 근데 코일을 많이 감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해? 코일이 겁나 무거워져. 그치? 코일을 돌리기 힘들어진다. 자, 그래서 실제로 발전기를 뭘 돌려요? 자석을 돌립니다. 자석이 훨씬 가볍기 때문에. 오케이? 자석을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석을 회전시키죠. 바깥쪽에 이제 코일을 감아놓고 자석을 회전시켜요. 뭘 회전시켜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자, 자석 또는 코일을 회전시키기 위해 터빈. 자, 터빈이 이거죠. 왜? 터빈. 그쵸? 얘를 돌리는. 물이 얘를 돌릴 수도 있고, 공기가 얘를 돌릴 수도 있어요. 그죠? 증기가 얘를 돌릴 수도 있어요. 돌리기만 하면 돼요. 자, 안쪽에 축을 따라 회전하는 자석과, 자석이 회전하고 철심이 들어있는 코일이 고정되어 있다. 원리, 발전기의 회전축에 연결된 터빈이 회전하면 발전기 내부에 자석이 회전해서, 자,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계속 변해요. 자, 그래서 결국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교류가 발생합니다. 터빈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다. 됐습니다. 자, 이제 에너지원. 자, 터빈을 돌리는 에너지원이 뭐냐에 따라서 화력 발전. 자, 화력 뭘 하죠? 자, 화석연료로 물을 데워서, 그죠? 증기를 만들죠. 이 증기가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자, 핵. 자, 핵 발전은 뭐죠? 원자력, 그죠? 우라늄, 그죠? 우라늄. 자, 235 우라늄. 그죠? 235 우라늄. 자, 235 우라늄으로, 그죠? 우라늄으로 핵 분열을 일으켜요. 핵 분열하면 뭐가 나와요? 열 에너지가 방출돼요. 물을 데워요. 똑같죠, 그죠? 열 에너지로 물을 데워서 증기로 터빈을 돌려요. 그러니까 화력 발전과 핵 발전은 뭐다?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거야. 자, 수력 발전은 물로 터빈을 돌리죠, 그죠? 물로 터빈을 돌려요. 일단 터빈이 돌아가면 이제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자, 뭐가 되죠? 교류 전류가 발생합니다. 자, 교류가 발생합니다. 교류. 돌리기 때문에 교류가 발생합니다. 자, 여러 가지 발전 방식. 자, 자세히 보자. 화력 발전. 자, 화석연료를 떼우면, 자, 물을 데워서 증기의 압력으로, 그죠? 증기의 압력으로 터빈을 돌린다.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는 발생하는 열로 물을 끓여요. 자, 이렇게 만든 고압의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에너지를 얻는다. 자, 에너지원, 화석연료, 화학에너지. 자, 화학에너지가 열에너지. 자, 증기 데우는 거 다 열에너지요. 열에너지가 이제 터빈 돌리니까 운동에너지, 전기에너지 이렇게 됩니다. 자, 핵발전도 뭐예요? 핵 분열을 이용해서 물을 데워요. 똑같아요, 그죠? 자, 우라늄 원자핵의 핵 분열 반응을 이용해서, 자, 감소한 질량이 변환된 에너지. 자, 이거 뭐죠?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그죠? 자, 에너지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야? E는 델타 M C의 제곱. 델타 M이 뭐죠? 질량 결선, 그죠? 자, 결선된 질량이 뭐로 방출돼요? 에너지로 방출되는 것이다, 이거지, 그지? 그 에너지가 뭘 해요? 물을 데워요. 물을 데우면 뭐가 생겨요? 증기가 생겨요. 증기가 터빈을 돌려요. 그래서 전기로 만들어지는 거죠. 핵에너지, 열에너지, 운동에너지, 전기에너지. 자, 수력 발전. 자, 수력 발전은 물을 이렇게 채운 다음에 숨을 띵 열면, 자, 위치 에너지죠. 물의 위치 에너지, 그죠? 자, 물의 위치 에너지로 얘가 물이 흘러갈 때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자, 높은 곳에 있는 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기 에너지를 화석연료와
핵연료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 자, 일단 화력발전. 자, 장단점이 뭐예요? 화력발전 장단점이 뭐예요? 뭐예요? 화력발전 뭐야? 자, 화력발전. 비교적 뭐다? 싸다. 그죠? 싸다. 자, 핵발전보다는 비쌉니다. 근데 싼 편이다. 화석연료 쓰니까 석탄석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발생해요? 공해가 발생하죠. 공해. 이산화탄소. 자, 이런 게 발생한다. 그죠? 자, 뭐 설치가 쉽고 싼데 공해가 발생해. 이게 단점이죠. 단점. 핵발전. 자, 핵발전은 더 싸요. 더 싸다. 뭐냐, 싸다는 얘기는 뭐 1kW시, 뭐 동일한 에너지, 동일한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적다는 얘기예요. 물론 건설하는데 엄청 비싸죠. 근데 생산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싸요. 자, 근데 문제가 뭘까요, 얘는? 핵 폐기물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얘가 뭐 문제가 발생하면 핵폭탄이 된다는 거야. 무섭다는 거죠. 자, 핵 폐기물.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방사능 유출 뭐 이런 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적은 비용으로 짧은 시간 내에 건설할 수 있고 비교적 좁은 장소에서 건설할 수 있어요. 전기 사용 소비지 근처에서 건설할 수 있으며 생산된 전기를 비용이 적게 들어요. 자, 발전량 조절도 쉽고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있어서 에너지 공급이 안정하다. 자, 전력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에 빠르게 대체할 수 있어. 좋은 점이 되게 많아. 근데 강력한 한 가지의 단점, 공해 물질을 발생시킨다. 그죠? 자,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와. 자, 이것 때문에 문제야. 지구 온난화가 심해진다. 자, 환경 오염이 일어난다. 그렇죠? 자, 그리고 석유나 석탄은 매장량에 한계가 있다라고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다. 자, 원자력 발전. 적은 양의 연료로 우라늄 조금만 있어도 엄청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전력의 발생 단가가 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원료 비용이 저렴합니다. 자, 비쌀 줄 알았죠? 그죠? 더 쌉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효율적이냐? 원자력 발전이 더 효율적이야. 그래서 더 싼 전기를 쓰고 싶으면 원자력 발전을 해야 돼. 근데 너무 위험해서 그러는 거야. 그죠? 너무 위험해서. 자, 이산화탄소 배출도 없어. 자, 신기하게도 원자력 발전은 뭐야? 청정에너지원이야. 아닐 것 같잖아. 근데 원자력 발전은 청정에너지원이야. 이산화탄소가 안 나와. 자, 제일 제일 큰 문제가 이거죠. 방사성 폐기물. 그죠? 얘가 나온다. 자, 방사능 누출될 경우 큰일 난다. 그죠? 사용 후 남은 연료와 원전 내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자, 작업제에 사용했던 작업복, 장갑, 기기 교체. 자, 그러면 사용 후 남은 연료. 자, 이거 그죠? 방사성 폐기물이야. 그죠? 근데 이게 중요해요. 자, 이걸 잘 저장시켜야 해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나라에 이거 겁나 저장시켜놨죠. 발전한다고. 자, 이게 계속 쌓이고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소중하게 이렇게 쌓고 있죠. 왜 그럴까요? 핵폭탄의 연료입니다. 이거. 자, 핵폭탄의 원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양을 쌓아놨어요. 자, 왜 우리는 못 만들어요? 미국에서 못 만들게 하니까. 그치? 자, 근데 미국에서 자, 만들게 허락만 하면 한 달, 몇 달 만에 엄청나게 많은 핵폭탄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요. 핵 연료의 매장량에도 한계가 있고 핵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자, 요런 관계가 있구나. 자, 발전소가 인간의 생활에 미친 영향. 화력발전, 환경오염시켜. 핵발전, 위험해. 생산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인간의 삶이 편리했지만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의 생태 파괴, 위험이 증가하고 자원이 고갈될 수 있으므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당장 가장 좋은 건 핵발전이야. 좀 위험하니까. 핵발전은 핵 원자력 발전소를 제일 잘 건설한 나라가 어디게? 우리나라야. 두산 에너빌리티. 그죠? 얘가 이제 원전을 막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막 팔아먹어요. 그죠? 얘는 이제 한 번 건설하잖아? 그러면 한 10년 걸려요, 만드는데. 그리고 막 1년당 거의 뭐 조 단위로 이제 수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하고 난 다음에도 관리도 만든 사람이 관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외화벌이, 그죠? 기술로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위험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함부로 이제 짓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대화가 돼야죠. 이렇게 적정선에서. 자, 이게 우라늄 원자력 발전의 원리.
자, 우라늄 원자핵이 있어요. 자, 중성자가 얘 우라늄 원자핵을 때려요. 자, 그때 어떤 중성자가 우라늄 원자핵을 때려야 될까요? 아무 중성자나 우라늄 원자핵을 때리면 안 돼요. 자, 어떤 중성자? 자, 느린 중성자. 느려야 돼요. 느린 중성자. 자, 이거를 열 중성자라고 합니다. 열 중성자. 자, 느린 중성자가 우라늄 원자핵을 때리면 얘가 어떻게 해요? 핵이 붕괴돼요. 핵이 뜯어져요. 핵이 뜯어져서 작은 애들로 나와요. 플루토늄이나 뭐 다른 형태로 나와요. 자, 그리고 나오는 게 옆에 뭐가 나와요? 중성자가 또 나와요. 자, 근데 들어올 때는 느린 중성자를 흡수하지만 나올 때는 어떤 중성자? 빠른 중성자가 나와요. 나올 때는 빠른 중성자가 나와요. 자, 그럼 빠른 중성자가 옆에 있는 우라늄 원자핵을 때려도 뭐야? 반응이 안 일어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얘가 핵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튀어나온 중성자를 느리게 만들면 돼요. 그쵸? 반응 시 나오는 애를 느리게 만들어요. 자, 이런 반응 시 나오는 빠른 중성자를 느리게 만드는 것을 감속제라고 해요. 감속제라고 해요. 자, 그래서 감속제가 우리가 경수로, 중수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경수로, 중수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오케이. 물이에요, 물. 그쵸? 경수, 중수. 라는 물의 종류가 있어요. 자, 얘가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한다? 얘가 있으면 빠른 중성자가 느려지면서 옆에 있는 원자핵의 반응을 일으켜요. 하나가 반응하면 두세 개가 연속적으로 반응을 일으키죠. 그럼 얘가 반응하면 옆에 있는 게 또 일어나죠. 그러면서 열 에너지가 계속 나와요. 자, 그걸 뭐라고 한다? 하나를 반응시키면 옆에 있는 게 타사삭 하면서 반응이 샤샥 일어난 걸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죠? 체인 리액션.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연쇄 반응. 그죠? 자, 오케이. 자, 연쇄 반응. 얘가 되면 이제 뭐야? 지속적으로 알아서 계속 열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감속제를 잘 조절하고 중성자 개수를 잘 조절하면 이 원자력을 어떻게 해요? 잘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 기술이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뛰어나죠. 그죠? 자, 됐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나라도 이제 자, 핵연료. 자, 천연가스와 석탄을 많이 쓰고 있지만 핵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진 않아요. 적진 않아요. 자꾸 줄이려고 하고 있죠. 위험성 때문에. 자, 다음. 됐습니다. 내신 만점 문제, 중요 문제만 볼게요. 자, 1번. 그림과 같이 코일의 검류계를 연결한 뒤 자석의 움직임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했다. 이 실험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할 때 전류가 흐른다. 맞아요? 맞죠, 그쵸? 자, 자석을 움직이면 전류가 흘러요. 자석이 코일 안에 정지해 있을 때 전류가 흐른다. 맞아요? 아니에요. 자석이 움직이지 않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자석이 움직이지 않으면 왜 전류가 안 흘러요? 자기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기장이 있다고 전류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 자기장에 변화가 있어야 돼. 중요한 건 자기장이 아니라 뭐가? 변화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야. 변화가 있어야 돼. 자, 자석을 두 개 빠르게 움직이면 더 센 전류. 두 배 센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다음. 자, 여러분 잘 못하니까 계속 할게요, 그냥. 안 중요해도. 자, 2번. 자, 그림과 같이 코일의 자석의 N극을 가까이 있는 순간 코일에 연결된 검류계 바늘이 왼쪽으로 움직였대요. 자, 왼쪽으로 움직였어요. 자, 해볼게요. 자, N극을 아래로 내렸으면 아래 방향의 자기력선의 개수가 증가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위로 자기력선이 생기게끔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돼요. 그죠? 따봉. 그리고 따봉. 그죠? 따봉. 오케이. 자,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전류가 어떻게 흐를까요? 자,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흘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이렇게 가요. 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돼요. 자, 검리계 바늘을 반대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지금 한 행동에 반대를 하면 돼요. 그죠? 자, N극을 가까이 했으니까 N극을 멀리 하면 돼요. 자, N극을 가까이 했으니까 S극을 가까이 하면 돼요. 그죠? S극을 가까이 하면 돼요. 자, S극을 멀리 하면 반대의 반대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들으세요. 할 수 있겠죠? 다음. 자, 3번. 자, 그림은 자석의 N극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 유도되는 전류가 흐르는 모습. 자, 확인해보자. N극을 가까이 했어요. 그럼 뭐가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그게 자기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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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장이라 해도 돼요.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증가하지, 그지? 왼쪽으로 증가해요. n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왼쪽으로 증가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끔? 그렇지. 왼쪽으로 증가했으니까 이걸 상쇄시켜야 돼. 오른쪽으로 되게끔, 자, 이렇게 있으면 코일의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돼. 이렇게 감아져야 돼. 자, 그래서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와야 돼. 자, 검육에 이렇게 지나가야 돼. 그죠? 이렇게. 자, 얘가 이렇게 돼야 돼. 상쇄시켜야 돼. 그죠? 왼쪽으로 증가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상쇄되게끔 이렇게 나와야 돼. 자,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 코일을 통하는 자기장의 세기는 증가한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가까우면 세지는 거예요. 유도 전류가 흐르는 코일의 전기 에너지는 자석의 운동 에너지가 전환된 것이다. 맞아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되는 것이에요. 자석의 코일 속에 정지할 때 코일을 통하는 자기장은 0이다. 맞아요? 아니죠. 자, 자석이 코일 속에서 정지할 때 정지야. 그러면 그 자기력선 정지한 상태로 자기장이 있겠지. 근데 뭐가 없는 거야? 변화가 없는 거지. 변화가 없어서 유도 전류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기억 예능이겠죠. 자, 4번. 4번. 자, 또 해볼게요. 자, N극이 아래 방향이죠. 그죠? 아래 방향에 자기력선 있죠?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아래 방향에 자기력선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어디로 생기게끔? 위로 자기력선이 생기게끔 전류가 유도돼요. 이 네 손가락의 전류예요. 자, 그럼 얘가 통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죠? 자,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되네.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BGA 맞네. 그죠? BGA 맞아요. 자, 그러면 N극을 멀리하면 자, 안 해봐도 알죠. 이제 그죠? 이거에 반대가 된다. 그죠? 반대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가에서는 자석과 코일 사이에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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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자, 이걸 뭐라고 했죠? 자기 브레이크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브레이크. 자, 자석의 운동을 무조건 방해하는 방향의 힘이 발생해요. 가까워지면 밀어내고 멀어지면 당겨요. 그렇죠? 자, 나의 검육에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AGB죠. AGB. 그렇죠? AGB라고 해야 돼요. 자, 나의 코일 내부에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이다. 자,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아래 방향이야. 근데 아래 방향이 약해졌으니까 아래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전류가 유도된 거지, 그지? 그러면 코일에 의한 자기장과 똑같네. 그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자석의 자기장의 방향이 동일합니다. 동일. 그렇죠? 틀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발전기. 자, 발전기 구조이다. 자, 코일. 자, 여기서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대요. 그죠? 이렇게 회전해.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증가죠. 자, 그러면 이걸 상쇄시키려니까 왼쪽으로 자기력선이 생기게끔 전류가 유도돼야 돼. 그죠? 그럼 전류가 어떻게 유도돼야 돼? 자, 이렇게 유도돼야 돼. 이렇게. 자, 화살표를 잘 그리세요. 자, 이렇게 유도돼야 돼요. 이렇게 유도돼야 돼요. 오케이. 자, 코일의 자석 사이에 회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오는 것을 고르시오. 코일이 회전할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면 전류가 유도 안 되죠. 그죠? 아니죠. 그죠? 계속 변합니다. 자, 코일이 회전할 때 코일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다. 맞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코일이 빠르게 회전할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는 강해지겠죠. 그죠? 자, 니은 6번. 전동기에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하는 모습이다. 발광 다이오드. 얘를 뭐라 그러죠? LED, 그쵸?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그죠? LED라고 해요. LED. 자, LED의 특징이 뭐죠? 자, 다이오드잖아. 다이오드의 특징이 뭐죠? 정류작용이야. 그죠? 정류작용의 의미가 뭐죠? 그렇죠. 한쪽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만들어요.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는 잘 흐르지만 반대로 흐르려고 하면 막아요. 그죠?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우리 반도체에서. 자, 이해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전동기의 구조와 발전기의 구조는, 자, 전동기와 발전기는 같습니다. 구조는 같아요. 그죠?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되는 거죠. 만약에 전기 에너지를 가면 뭐야? 운동 에너지가 바뀌는 겁니다. 그죠? 자, 전동기의 축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거죠. 전동기의 축을 돌리면 발광 다이오드의 불이 켜집니다. 자, 전동기의 축을 돌릴 때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뭔 소리예요? 자, 축을 돌렸으니까 운동 에너지죠. 그죠? 운동 에너지입니다.
자 그러면 자 얘를 천천히 돌리면 자 이 발광 다이오드가 어떻게 될까요? 빛이 어떻게 나올까요? 자 돌리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교류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점점 세졌다가 반대 방향으로 점점 세졌다가 이쪽 방향으로 세졌다가 자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빛이 나와요. 반대 방향 전류가 흐를 때는 빛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매우 빨라지면 뭐야? 우리 눈에 뭐 안 보이겠지. 천천히 할 때는 점점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요거 됐습니다. 자 에너지는 뭐 알아서 풀 수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실력업. 자 실력업. 자 실력업 네 문제. 자 화이팅. 자 맞춤이 쉬는 시간. 뭐? 갖고 다니라고. 좀 같이 좀 그랬던 거. 아, 저는 와이프 좀 새롭게. 아이 꺼졌어. 되세요? 아니에요. 자, 1분 30초 남았습니다. 1분 30초.
자, 30초 남았습니다. 30초. 잠깐만. 이거 똑같은 거 같은데. 똑같아. 이거 뭐였어? 나 이거 무슨 모르겠어. 그냥 똑같아. 나는 다 똑같은데. 자, 볼게요. 자, 1, 2, 3, 4. 자, 불러요. 자, 맞춰주실 수 있어요. 자, 1번에 몇 번이야? 1번, 4번. 2번에? 1번 4번이야? 아, 몰라. 몇 번에 불러보라고. 2번에. 2번에? 몇 번이야? 몇 번? 3번. 자, 3번에? 3번에. 아, 쉬고 싶으면 빨리 얘기하네. 3번에 몇 번? 3번에 몇 번? 몰라요? 넘어가. 뭐였어? 3번. 3번? 4번에는? 4번에 몇 번이야? 빨리. 뭐였어? 아니, 뭐였어? 아, 빨리 얘기하세요. 빨리. 4번. 4번? 저 1번 4번 맞나요? 몰라요. 자, 볼게요. 자, 여기 틀리면은 못입니다. 자, 볼게요. 1번. 자, 그림간 코일 위에 자석을 연직 방향 운동시킨대요.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죠? 자, D. 보니까 뭐야? 센티미터. 거리야. 그쵸? 거리야. 자, 그러면 D가 이렇게 어떻게 돼요? D가 증가하고 있어요. D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야? 얘를 위로 움직였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얘는 위로 움직이는 거고 얘는 아래로 움직이는 거야. 자, 아래로 움직이는 거야. 근데 X축을 보니까 시간이야. 그치? 자, 시간과 거리니까 이 기울기가 뭐야? 얘가 속도야. 자,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잖아, 그죠? 기울기가 속도입니다. 자, 검lik에 흐르는 유도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7초일 때 전류가 최대이다. 자, 7초일 때 거리가 제일 먼 상태로 유지하고 있죠. 자, 이때 자석이 가만히 있잖아. 그럼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전류가 안 흐르겠죠. 자, 전류의 세기는 3초일 때가 9초일 때보다 크다. 자, 맞아요? 왜? 기울기가 더 작잖아. 그죠? 자, 뭐라고 했냐면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였어요. 자,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 자기력선의 변화는 결국 뭘 의미해요? 속도, 기울기예요. 기울기. 그쵸? 얘에 비례하는 거죠. 기울기에 비례해요. 자, 얘는 6분의 뭐 D, 얘는 2분의 D 해서 뭐야? 3배 차이 나요. 그죠? 3배 약해요. 자, 그래서 3초일 때가 9초일 때보다 작습니다. 자, 전류 방향은 자, 전류 방향은 3초일 때와 9초일 때가 서로 반대이다. 자,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니까 반대겠죠. 그죠? 반대입니다. 정답은 디귿입니다. 그죠? 뭐 1번부터 틀렸는데? 전류의 세기는 3초일 때가 9초일 때보다 크다. 틀렸잖아. 9초일 때가 더 커야지 더 빨리 움직이니까. 3초일 때는 천천히 움직이잖아. 9초일 때는 빨리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9초일 때가 더 크다라고 해야지. 자, 안타깝게도 1번부터 망했습니다. 자, 2번. 그린 가와 나는 발전기 자석 사이에 놓인 코일에 회전하는 어느 순간이다. 자, 얘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오른쪽 방향의 자기력선이 증가하지, 그지? 자, 얘가 이렇게 돌리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증가하니까 왼쪽으로 자기력선이 생기게끔 전류가 유도되니까 전류는 A에서 B 방향으로 흘러야 돼요. 그죠? 자, 얘가 90도를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오른쪽으로 감소하니까 오른쪽으로 생기게끔 전류가 유도돼요. 자, 그럼 요게 B에서 A로 90도가 넘어가면 반대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가에서 코일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고 있죠. 자기력선이 많아지니까. 나에서 코일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한다. 그러고 있죠. 자, 코일 AB분에 흐르는 유도전류 방향은 가와 나가 반대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90도가 넘어가면 반대라고 했어요. 코일에 흐르는 유도전류는 코일의 회전을 방해한다. 자, 맞습니다. 이걸 자기 브레이크, 그죠? 무조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죠?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발생해요. 자, 코일의 운동의 크로스가 더 많은 전기를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이거 맞았네요. 자, 3번. 자, 그림과 같이 코일에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하고 자석을 떨어뜨려 코일 내부를 통과하겠다. 얘가 0 통과하겠어요. 자, 가는 자석의 코일이 가까이 접근할 때이고, 자, 해볼게요. 아래 방향의 자기력선, 아래 방향의 자기력선이 증가하죠.
그럼 위로 자기력선 생기게끔 전류가 유도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막대기가 있으면 어떻게? 뒤로 해서 앞으로 나와야 돼요. 뒤로 해서 앞으로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얘가 전류가 자 뒤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가서 요 앞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죠? 네,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돼요. 자, 두 번째 S극이 빠져나와요. 자, S극은 자 S극 쪽으로 자기력선 생기죠. 자, 그러면 아래 방향의 자기력선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고 있죠. 아래 방향을 감소하니까 아래 방향으로 자기력선 생기게끔 전류가 유도돼요. 그럼 막대기가 있으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흘러야 돼요. 이렇게 반대로 흘러요. 자, 요거 기억하세요. 자, 코일이 있을 때, 자, 코일이 하나든 여러 개가 있든 자석이 자, 이 코일을 지나가잖아. 자, 얘가 지나가면 자,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지나가는 순간 자, 얘가 전류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얘가 이렇게 됩니다. 자, 지나가는 순간 전류 방향이 바뀌어요. 전류 방향이 바뀝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순간 전류 방향이 바뀐다. 전류 방향이 바뀌었죠, 그죠? 바뀝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가에서 자석이 코일로부터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위쪽이다. 운동을 방향이니까 위쪽으로 자기력을 받겠죠, 그죠? 맞아요. 자, 여기서도 자석은 위쪽으로 힘을 받고, 자, 여기서도 자석은 위쪽으로 힘을 받아요. 왜? 운동을 아래로 하니까. 운동의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자, 가에서 발광 다이ode 불이 켜질 때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빛 에너지 전환이 일어났겠죠. 자, 나에서 발광 다이오드의 불이 켜진다. 자, 가에서 켜졌어요? 가에서 켜졌다 그랬어. 가에서 켜지면 나에서 켜지면 돼, 안 돼? 안 돼. 왜? 다이오드라고 했잖아. 그렇죠? 얘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흘러야 돼. 자, 그래서 안 켜져요. 자, 그래서 기억니은 3번입니다. 3번도 맞았어요. 자, 1번만 틀렸네요. 자, 4번. 그린 가나는 핵발전과 화력발전이다. 자, 얘가 화력이고, 그죠? 얘가 핵입니다. 핵발전. 자, 나는 핵분열 반응으로 전기 에너지를 얻습니다. 핵분열. 자, 가와 나의 근원되는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다. 핵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와 관련이 없습니다. 자, 화력 발전은 뭐야? 화석 연료가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가와 나에서 열 에너지, 운동의 전기 에너지의 에너지 전환 과정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열 에너지, 그죠? 얘는 화석 연료로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얘는 핵 에너지,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그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 맞죠? 그래서 4번. 그죠? 맞죠? 자, 그래서 4번. 자, 1번만 틀렸네요. 안타깝게도. 자, 안타깝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기회를 한번 더 줄게요. 왜? 자, 기회를 한번 더 줄게요. 뭘로 줄까? 자, 제일 어려운 거. 자, 고난도 문제. 고난도 문제 2번. 173쪽 2번. 자, 173쪽 2번. 설명 다 한 거네, 그죠? 요런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173쪽 2번. 자, 쉬고 싶으면 맞추세요. 173쪽 2번. 삼촌 말 풀겠는데. 누가 맞추나 봅시다. 누가 맞추나 봅시다. 저 쉬어. 자, 누가 맞추나 봅시다. 노답이야? 코일을 솔레노이드라고 해요. 똑같은 얘기야. 코일이 솔레노이드예요. 원래 너 할 수 있어. 쉬고 싶으면 맞추세요. 나 가반수 이상 맞췄는데. 과반수 이상 맞추면 다른 거야. 야, 과반수 이상 맞추면 50점이잖아. 자, 빨리 맞추라니까. 쉬고 싶으면 맞추세요.
쉬세요. 쉬세요. 자, 남학생들은 이제 한 명 빼놓고 다 쉬고 있어요. 멍충아. 빨리 맞추라고. 중국이 성적이 못하니까 빨리빨리 시간 뽑으셨는데 맞추라니까. 10분 안에 이건 것 같아요. 이건 것 같아요. 맞아요. 자, 보세요. 자, 이거 계속 설명했죠. 그죠? 요거 나오면 그냥 이거예요. 자, 전류가 여기 중심을 지날 때 세게 증가했다가 반대가 됐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이거 내신에 나올 거야. 자, 얘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석이 P와 Q를 지날 때 검류계의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은 안 같죠? 왜? 반대라고 했잖아, 방금. 그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반대가 됩니다. 중심을 지나는 순간 전류 방향이 바뀌어요. 자, 자석이 Q를 지날 때, 자석이 여기 있어. 그럼 어디로 움직여? 아래로 움직이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운동 방향을 방해하는 힘, 땡겨야 되잖아. 그러면 인력이라고 해야지, 인력이라고 해야지. 그죠? 한쪽이잖아, 디귿이네, 그럼. 자,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자, P에 있던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잖아. 근데 얘가 내려오면서 어떻게 해? 위쪽 방향의 힘을 받으니까 속력이 많이 안 빨라져.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전환이 안 돼. 그러면 그 차이만큼이 뭐가 돼?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럼 아래로 내려갈수록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자, 아래로 내려갈수록 역학적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 전기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위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에너지 효율. 귀엽잖아. 에너지 효율. 자, 보세요. 자, 이제 집중하라고. 집중하시고 에너지 효율. 자, 에너지 전환과 보존. 자,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전환이 잘 된다, 그죠? 에너지 전환되는 거죠. 한 형태의 에너지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된다. 아까도 했죠. 역학적 에너지가 뭐가 됐습니까? 전기 에너지가 되었다.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럼 전기 에너지는 그러면 이제 뭐가 될까? 열 에너지 형태로 이제 빠져나갑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역학적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죠. 자, 얘가 이제 마찰에 의해서 열 에너지 형태로, 이제 열 에너지 형태로 보통 흩어집니다. 열 에너지 형태로. 자, 우주로 다시 빠져나가죠. 자, 화학 에너지. 뭐가 화학 에너지죠? 우리가 먹는 음식, 포도당, 또는 뭐야? 배터리. 자, 얘가 화학 에너지예요. 배터리. 자, 빛 에너지. 뭐 광합성을 해서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하고 반대편에 빛을 내죠, 그죠? 자,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가장 많이 전환이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 에너지 쓰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가장 전환이 쉽고, 자, 운송이나 전달이 가장 좋아요. 자,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는 서로 전환되지만 새롭게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고 에너지가 전환하는 과정에 총량은 보존된다. 에너지 보존 법칙. 자, 휴대전화가 있어요. 자, 배터리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라고 그죠? 화학 에너지야. 충전할 때는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돼. 사용할 때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형태로 전환돼서, 자, 뭐 스피커, 소리 에너지, 자, 빛 에너지, 뭐 진동, 운동 에너지, 그리고 이제 열 에너지 형태로 흩어집니다. 자, 에너지 전환, 에너지는 보존되는데 왜 에너지를 아껴 써야 돼요? 에너지는 보존될 거잖아. 근데 왜 아껴 써야 돼? 자, 전체 양은 보존되더라도 전환될 때마다 어떻게 된다? 열 에너지 형태로 흩어진다 그랬죠.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된다. 자,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어 버려진다. 무슨 얘기야?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면 우리가 쓸 수 없는 형태의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에너지는 보존되는데 쓸 수 있는 형태에서, 자, 쓸 수 있는 형태에서 쓸 수 없는 형태로 전환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너지가 전환될 때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계속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한 얘기죠. 자,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공급한 에너지 일부가 항상 열 에너지, 흩어져 버리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공급한 에너지를 모두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해. 자,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오케이. 자, 에너지 효율. 자, 공급한 에너지, 에너지 효율, 공급한 에너지.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 중에 실제로 쓰는 에너지의 비율 곱하기 100이에요. 자, 버려지는 열 에너지가 무조건 존재해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은 항상 100%보다 작습니다. 볼게요. 내연기관. 자, 여기 이제 화학 에너지, 뭐 화석연료, 기름을 있죠, 휘발유, 그죠?
휘발유로 100%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운동 쓰는 거는 18%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열에너지 82%. 그리고 운동으로 쓰는 18%도 결국은 뭐야? 다시 열에너지 다 제로가 됩니다. 이거 결국 다 제로가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운동하는 동안의 효율은 이는 우리가 쓸 수 있는 100분의 얼마? 18만 이용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18%다. 전기에너지. 자, 전기에너지는 뭐야? 80%. 자, 전기에너지는 우리가 운동에 80% 쓴다. 자, 전기에너지가 전기는 왜 전기차는 왜 이렇게 효율이 좋아? 무슨 차이 때문에? 전기라는 차이 때문에. 자, 이게 뭐가 있냐면 회생제동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에요. 회생제동. 자, 회생제동이 뭐예요? 회생제동. 다시 살린다는 거죠.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화석연료, 휘발유를 이용해서 내가 움직였어. 속도를 증가시켰어. 그래서 언덕으로 올라갔어.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 우리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열에너지 그냥 흩어져. 자, 그런데 얘는 자, 처음에 이제 운동할 때 에너지 쓰죠. 에너지 씁니다. 운동 에너지와 이제 위치 에너지로 바뀌겠죠. 언덕으로 올라갈 때. 그럼 내려올 때 얘는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충전을 해요. 배터리를 다시 충전해. 그걸 회생제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를 쓰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에너지를 쓴 거를 다시 걷어들일 수가 있다는 거야. 그죠? 자, 그 시스템 때문에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효율이 매우 높아요. 자, 이거 살짝 나왔죠? 자, efficiency, 효율이죠. 그죠? 효율은 내가 쓸 수 있는 공급한 열. 자, 얘가 이제 Q1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내가 한 일의 양. 자, 얘를 열 효율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나오죠? 자, 에너지 효율적 이용. 에너지 효율이 높을수록 버려지는 열 에너지 양이 적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이산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이브리드는 이제 뭐죠? 엔진과 전기차, 배터리가 둘 다 있는 거예요. 자,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만 있는 거죠. 자, 얘는 무슨 역할을 한다? 감속하는 동안 줄어드는 운동 에너지 일부를 전기 에너지로 다시 전환해서 저장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걸 회생제동이라고 했죠. 그죠? 오케이. 이게 가능해. 회생제동이 가능해. 회생제동. 그죠? 가속 페달을 발에서 떼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브레이크 페달을 최대한 안 밟아야 돼요. 엔진을 돌려야 돼요. 브레이크로 엔진을 돌려야 돼요. 자, 그래야지 전기 에너지. 그죠? 자, 여러분도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를 탈 거예요. 그죠? 자, 탈 건데, 자, 가속을 해요. 그리고 속도를 줄일 때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잖아? 그러면 충전이 안 돼요. 충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하이브리드를 처음 샀어요. 하이브리드 샀는데, 자, 우리 이제 아내분께서 가다가 계속 전기가 제로래. 그래서 자꾸 멈춘대. 그래서 혹시 멈출 때 계속 브레이크 밟냐 그러니까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있대.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사용법을 알려줬죠. 최대한 브레이크를 안 밟아야 돼요. 그러면 전기가 다시 차요. 전기가 다시 차요. 회생제동이라고 합니다. 엔진 브레이크라고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안 밟고 그냥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잖아. 그러면 엔진이 알아서 브레이크를 걸어줘요. 좀 약하지만. 그러면 충전이 돼요. 충전이 돼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자, 열 병합 발전. 화력 발전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자, 전기를 생산하죠. 화력 발전 터빈 돌리면 전기 생산하잖아. 그럼 거기서 발생한 열은 어떻게 해? 그냥 버려진다고. 근데 거기서 발생한 열을 어떻게 한다? 물을 데워서, 자, 이런 도시에 공급을 해주면 열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는 거잖아. 그치? 자, 이걸 열 병합 발전이라고 해. 그러면 훨씬 효율적이다. 그죠? 버려지는 것을 우리가 다시 다른 방법으로 쓰자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효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명기구. 자, 백열등이나 형광등 지금 써요, 안 써요? 안 쓴다 그랬죠? 지금은 다 뭐 쓴다? LED 등을 쓰죠, 그죠? 자, 백열등은 뭘 하는 거야? 백열등은 빛을 얻기 위해서 가열을 하는 거야. 금속의 온도를 높여서 빛을 내는 거야. 얼마나 비효율이야, 그죠? 그래서 열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형광등은 뭐냐면 전자를 쏴서 수온 증기를 때려서 나오는 자외선이 표면에 발라있는 형광 물질을 때려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자, 과정이 많으면 새나가는 에너지 많죠, 그죠?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비효율적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가장 효율적인 발광 LED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백열등이나 형광등 써봤어요? 본 적 있어요? 요즘 보기도 힘들죠, 그죠? 이거 쓰는 데 거의 없어서. 그러니까 백열등이나 형광등은 거의 뭐 한두 달 쓰면 갈아야 돼요.
쉽게 망가지고 에너지 효율도 떨어져요. 근데 LED는 거의 막 1년 넘게 써도 갈 일이 잘 없어요. 엄청나게 효율적입니다. 오케이. 자, 에너지 효율 관리,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제도. 이름 길다, 그죠?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제도. 오케이. 1등급일수록 좋은 것이다. 끝. 그죠? 자, 얘만 알면 돼요. 자, 됐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다음 신재생 에너지. 뭔지 알면 돼요. 신재생 에너지. 신에너지, 새로 만든 에너지죠. 수소 연료 전지, 석탄의 액화가스. 근데 석탄을 액화가스 해봐야 얘 이산화탄소도 나오죠, 그죠? 얘는 해봐야 오염물질이 나와요. 신에너지긴 한데 얘는 오염물질이 나와요. 안 좋다는 거예요, 그죠? 수소 연료 전지는 깨끗해요. 얘는 쓰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자, 재생에너지. 자, 얘는 무한히 다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태양과 가깝고 태양광, 태양열 이 두 개 다른 거예요. 태양광은 뭐예요? 뭘 이용하는 거죠? 태양전지를 이용하는 거야. 태양전지.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겁니다. 태양열은 물을 데우는 거예요. 물을 데우는 거예요. 풍력 아니죠, 그죠? 이것도 태양에너지죠. 자, 수력 이것도 태양에너지죠. 태양의 열에너지가 물을 이제 증발시켜서 위치에너지 만든 거죠. 해양, 자, 해양, 지열, 폐기물, 바이오 이런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다시 쓸 수 있다. 자, 장점. 에너지 자원이 고갈될 염려가 적다. 지속 발전이 가능한 에너지다. 환경 문제에 기여할 수 있다. 근데 기여 못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자, 자연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의 변동이 크므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다.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이 낮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화력 발전이죠. 화력 발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이에요. 원자력 발전. 그 이외의 신재생 에너지는 막 되게 조금이에요. 그죠? 되게 조금이에요. 자, 얘네들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서 개발하고 있어요. 개발하고 있고 이걸 쓰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만큼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효율이 안 나와. 좋긴 좋은데 효율이 안 나와. 이걸 갖고 쓰면 뭐야? 전기값이 너무 비싸지는 거야. 이게 효율이 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뭐야? 자, 다시 나라들이 원자력 발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원자력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어디라고? 두산에너빌리티. 자, 주식 투자하세요. 그래요. 자, 원자력 발전. 자, 그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종류. 자, 신에너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액화, 가스. 자, 그 중에 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료전지. 뒤에 나올 거예요. 자, 연료전지. 자, 수소 연료전지예요. 수소로 물을 만들어요. 물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따로 나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 태양광 에너지, 태양의 비대에너지. 광 그러면은 이제 태양전지예요. 태양전지. 자, 풍력은 바람인데 얘는 결국 뭐야? 태양에너지죠. 수력, 물이죠. 근데 얘도 결국 태양에너지죠. 자, 조력에너지. 조력에너지는 뭐죠? 조력에너지는 요거죠, 요거. 위에 거. 얘가 조력에너지. 조력발전. 밀물일 때 얘를 막아요. 자, 밀물일 때 얘를 댐을 막으면 자, 바닷물이 밀어올 때 수위가 올라가죠, 그죠? 자, 수위가 충분히 차이가 났을 때 수문을 열어요.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 때문에 지나가면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썰물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썰물일 때도 막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썰물일 때 여기 물이 차고 얘가 물이 빠지겠죠. 그 위치 에너지 차이를 갖고 다시 나갈 때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자, 얘는 뭐야? 거의 정해져 있죠. 밀물과 썰물은, 그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해요. 자, 파력 발전. 얘는 파도예요. 자, 이게 이제 가끔 시험에 한 번씩 나. 가끔 한 번씩 나. 딴 거는 거의 안 나고, 거의 나는 거는 뭐가, 얘가 잘 나고, 수소 연료전지. 얘는 가끔 한 번씩 나. 근데 나머지는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자, 얘는 뭐냐면, 자, 요게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요. 자, 밀폐된 공간을 만들면 여기 공기가 이제 갇혀 있어요. 자, 그래서 파도가 이렇게 와가지고 파도가 얘를 쳐. 그럼 얘가 픽 눌리잖아. 압력을 탁 눌러. 그러면 압력, 바람에 의해서 얘가 발전기가 돌아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파도가 자꾸 쳐야 되잖아, 그치? 파도가 자꾸 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부서진다고, 그죠? 얘가 부서져. 부서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파도가 칠 때 해수면이 움직여 발전소 안에 공기의 압축을 이용해서 공기 흐름으로 텀을 돌리는 건데, 자, 얘도 이제 부서지는 특징이 있어서, 그쵸? 오래 못 견딥니다. 자, 지열은 뭐 땅속에서 따뜻한 이제 열을 받아서 따뜻한 물을 만드는 거죠. 지열 발전. 됐습니다.
나머지는 읽지도 않을게요. 나온 적 없기 때문에. 자, 나오는 것만 할게요. 자, 신재생 에너지. 우리나라 에너지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력발전. 방금 했어요. 대부분 우리 화력발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핵발전인데 핵발전 좀 위험하고, 그죠? 자, 지구온난화와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뭘 밀고 있다? 수소연료 전지라는 걸 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요거. 자, 최종 생성물로 물이 생성된다 그랬죠. 환경 오염물질이 배출이 안 돼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요. 높아요. 자, 근데 단점, 기술이 필요해요. 자, 우리나라는 뭘로 먹고 살죠? 기술로 먹고 살잖아, 그지? 그래서 이 기술이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서 엄청나게 밀고 있어요. 자, 여기, 얘는 태양광. 자, 얘는 이제 태양광이니까 태양전지죠. 태양전지입니다. 태양광 발전. 얘는 태양전지를 이용한다. 이것만 하면 돼요. 자, 태양전지는 교류가 생길까요? 직류가 생길까요? 자, 터빈을 돌리면 교류라고 했죠. 근데 태양광 발전은 직류가 생깁니다. 직류. 직류 발전이요. 직류 발전. 자, 얘는 교류가 아니라 직류가 생깁니다. 한쪽으로 전류가 계속 흘러요. 오케이. 태양광 발전. 자, 그 다음에 풍력, 조력, 바이오. 자, 친환경 에너지 도시. 지역 환경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를 친환경 에너지 도시라고 한다. 배드제드 뭐 그런 게 있다. 핵융합. 자,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뭐다? 태양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태양.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핵융합이라는 겁니다. 어렵긴 하지만 지금 만들고 있죠. 자, 핵융합 발전하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연료가 뭐예요? 수소예요. 수소. 수소를 핵융합시켜서 헬륨이 만들어져요. 수소와 헬륨 둘 다 굉장히 우리가 많고, 그죠? 많고, 우리가 헬륨은 굉장히 또 중요해요. 산업 발전에.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 자, 그리고 헬륨이 만들어지니까 매우 안전해요. 안전해요.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도 안 나와요. 그리고 얘는 뭔가 지진이나 뭐 태풍이 불어서 이 발전소가 파괴되잖아? 그럼 꺼져버려요. 그냥 안전하게. 그냥 식어버려요. 근데 원자력 발전은 단점이 그거죠. 지진이나 뭐 그런 태풍이 불면 얘가 제어가 안 된다는 거야. 아까 연쇄 반응을 알려준 이유가 그거야. 한 번 연쇄 반응이 일어난 거를 제어를 안 하면 핵폭탄이 돼버려요. 그치?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야. 얘는 문제가 발생하면 꺼져버려요. 안전하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 독자적으로 한국 차세대 초전도 토카막 연구를 진행해서 자, 핵융합 연구장치 K-스타를 개발했습니다. 자, 이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죠? 자, 당연히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키워드, 그죠? 마지막 카드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가장 발전된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그죠? 이 에너지 문제만 해결하면 노벨상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인류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죠? 핵융합 발전만 성공하면 돼요. 자, 지금 핵융합 발전소를 거의 이제 돌리는 시기까지 왔어요. 그죠? 돌리는 시기까지 왔어요. 자, 그래요. 핵융합 발전 중요하다. 핵융합, 우리나라 K-스타. 대전에 있어요. 대전. 자, 스마트 그리드.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여기 정리를 쓰죠. 자, 발전소에서 100을 만들어냈어요. 자, 송전을 합니다. 자, 송전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수용가. 자, 우리가 이제 뭐 50만 썼어요. 50을 썼어요. 그럼 50이 남죠? 그럼 그 50은 어떻게 되게? 발전을 100을 해놨어. 근데 쓰는 사람이 50밖에 안 썼어. 그럼 50은 어떻게 되게? 저장이 안 돼요. 전기가.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자, 내가 120을 쓸 때도 있어요. 자, 그럼 발전소는 뭐야? 120 이상을 해놔야 돼. 150을 해놔야 돼. 왜? 만약에 얘가 120을 쓰는데 얘가 100밖에 발전을 못해. 그럼 얘야? 나머지는 다 정전이 돼버리잖아. 다 멈춰버린다고. 그치? 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하면 돼? 매 시간마다 계속 뭘 하는 거야? 정보를 교환하는 거야. 내 얼마 쓰고 있어? 앞으로 얼마 더 쓸 거야? 그럼 내가 조금 더 발전할게. 뭐 이러면서, 그지? 자, 그리고 요 가는 길도 뭐다? 발전소 하나가 아니라, 자, 여러 개의 발전소가 뭘 하는 거야?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뭐, 얘 하나가 끊기면 다른 데에서 대체해서 주고, 뭐,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스마트 그리드. 가상 발전소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가상 발전소 기술. 자,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전력망. 기존의 전력망에는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을 못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수요자와 공급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소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소비자의 전력 사용 소비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스마트 계량기, 여분의 에너지 저장. 자, 지금 이제 이게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게 얘도 이제 앨런 머스크예요. 앨런 머스크.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남는 게 분명히 있어. 그 남는 거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뭘 하자? 집 벽면을 그냥 뭘로? 배터리로 만들어 버리자. 그 겁나 거대한 배터리 도시가 돼버리면 뭐다? 충분히 저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여분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자, 이 시스템을 만들자. 뭐 이런 거예요. 자, 에너지 저장 시스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시기에 꺼내 쓰는 것. 저 예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무조건 그냥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가상발전소 기술,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등 분산 전원. 자, 에너지원들이 이제 여러 개가 된다. 이거를 하나의 발전소처럼, 자, 슈퍼컴퓨터가 계산해서 그렇죠?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게 하자 이거죠. 이제 AI가 하겠죠, 그죠? AI가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있다. 요 정도. 앞으로 우리는 어떤 기술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자, 주로 문제로 나오는 건 당연히 물리일 거예요. 그죠? 어려운 문제는 전기 쪽이고, 자, 여기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네 문제 퇴근. 자, 퇴근 문제 1, 2, 3, 4. 자, 165점. 165점. 다 맞춰야 집에 갑니다. 다 맞춰야 집에 가요. 되세요. 되세요.
자, 해볼까요? 자, 몇 번이라고 했어요? 자, 숫자 내기 불러봐요. 1번에. 자, 1번에. 자, 1번에 몇 번? 자, 1번에 4번이라고요? 자, 2번에. 자, 2번에. 2번에 2번, 3번에 5번. 자, 2번에 2번, 3번에 5번. 자, 4번에. 4번에. 자, 해볼게요. 자, 1번. 그림은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전환되고,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전환되고,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전환되다 보면 뭐가 꼭 나온다 그랬어요? 열 에너지가 꼭 나온다 그랬죠. 그죠? 자, 이거를 연력학 2법칙, 엔트로피 법칙으로 합니다.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소모된 에너지가 무조건 존재합니다. 자, 화학 에너지가 전기를 전환되는 거, 뭐 배터리 같은 거겠죠, 그죠? 배터리나 이런 게 화학 에너지가 전기를 전환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는 열 에너지입니다. 자, 연료전지, 연료전지도 화학 에너지요. 수소 연료전지야. 수소의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겁니다. 맞죠? 맞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에너지 전환과에 항상 열 에너지가 발생해요. 그렇죠? 그래서 4번. 4번. 자, 그림은 전구 AB와 열기관 CD의 에너지 효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A, 전구 AB 효율. 자, 효율 8, 24, 30, 45.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같은 밝기라면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 B가 A의 3배이다. 자, E는 뭐죠? 자,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분의 실제로 발생한 에너지의 비율. 얘가 에너지 효율이죠. 에너지 효율입니다. 자, 에너지 효율이 몇 배예요? 3배네, 3배. 그렇죠? 예, 3배입니다. 3배. 3배. 자, 그러면 같은 에너지를 공급하면 얘는 뭐야? 3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같은 밝기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은 밝기라면 자, A가 뭐다? A가 효율이 떨어지면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돼요. 그죠? 자, 같은 밝기라면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는 B가 A의 3배이다. 틀렸죠. 같은 밝기라면 뭐 효율이 더 적은 게 에너지를 더 적게 소모하겠죠. 자, 3분의 1배. 자, 같은 양의 에너지가 공급되면 버려지는 열 에너지는 C가 D보다 많다. 그렇죠. 효율이 떨어지면 같은 양의 에너지 공급해도 버려지는 게 많은 거예요. 같은 양의 일을 한다면 열기관 C가 D보다 연료를 더 많이 소모해야 되죠. 효율 떨어지니까. 그죠? 틀렸어요. 자, 그래서 니은. 자, 그 다음 3번. 3번. 자, 화력발전까지 발생하는 열을 난방 온수 등에 활용하는 발전 방식의 에너지는 이걸 뭐라고 하죠? 자, 화력 발전 과정에서 전기뿐만 아니라 열, 이거를 도시에 공급하는 거, 열 병합 발전이라고 했죠, 그죠? 자, 열 병합 발전입니다. 자, 효율이 매우 높다라고 했죠.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열 병합 나오네, 그죠? 열 병합이라고 합니다. 자, 에너지 효율은 일반 화력 발전의 경우보다 높다. 그렇죠, 효율이 높아서 이걸 쓰는 거죠. 발전 과정에 벌어진 열 에너지 비율은 일반 화력 발전 경우보다 낮다. 자, 일반 화력 발전보다 얘가 이제 버려지는 열 에너지 버려지는 게 없죠. 손실이 25%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네. 그렇다고 해야 되겠죠. 자, 4번. 4번 이거 좀 지역적인 겁니다, 그죠? 자, 가상 발전의 구조이다. 이거 뭐라 그랬죠? 이거 스마트 그리드. 자, 가상 발전소 이런 것들은 자, 뭐예요? 정보 통신 기술, 그죠? 발전소와 수용각 사이에 내가 얼마 쓸게, 너 얼마 발전해,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자, 이제 효율적으로 쓰자 이거죠. 자, 대규모 에너지 발전 자원을 소규모 발전으로 분산 아니죠. 자, 이거는 소규모에 있는 여러 가지 여기 있는 거와 여기 있는 거 뭐 이런 소규모의 발전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AI가 제어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술 중 하나이다.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을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 이게 뭐였어요? 효율이 낮은 거였죠, 그죠? 이걸 보완하는 기술이냐? 자, 이건 모르겠어요. 저기요, 이건 모르겠어요. 찾아보세요.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자, 효율이 떨어진 걸 예로 보완할 수 있나요? 자, 이거 찾아보세요. 자, 오케이. 자, 그럼 다음 시간에